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도 어김없이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새해인데 밝은 모습으로 인사도 못 드리고 참 그러니까요. 예. 언제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을지. 그런 날 오겠죠? 그런 날 와야죠. 그나저나 2025년 정치권 전망을 하려면은 2024년 정치권 정리부터 좀 해야 되잖아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요약이 됩니까? 아, 그 일종의 이제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은 네. 좀 블랙스완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음.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 그러니까 음흠. 예측과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블랙 스완. 예. 근데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극단적 사건이 아니고 일상적 사건의 극단적 결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 좀 비상계엄은 45년 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래서 나심 탈렙의 그 정의가 맞는 것 같고 연쇄 탄핵은 음. 계속 탄핵들이 있어 왔던 일상적인 사건의 극단적 결과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전쟁과 스포츠 중간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예.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원래 이제 옛날에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긴 자가 진짜를 다 죽였죠. 그래서 사실 아담 셰브르스키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에는 좋은 정의를 내렸는데 민주주의란 집권 세력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 어허. 옛날에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상실하면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죽이지 숙청. 않고 이제 다시 그 기회를 줬는 그게 민주주의인데 음. 우리도 1987년도에 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기 처분하고 이긴 자가 여당하고 진 자가 야당하고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하자. 전 이게 확립돼서 네.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여전히 저는 쿠데타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혁명 DNA를 못 버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예.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인? 글쎄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그래도 뭐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죠. 어쨌든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것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막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막아냈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 옛날에 그 영국의 작가 존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순간 누구도 그걸 반역이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까.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95년도에 우리나라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사던 검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헌법적 헌정 중단 사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쿠데타가 실패하고 내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가고 있는 겁니다. 헌정 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헌법적 위기가 심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헌정 중단은 초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심플한 건데 이것은 모든 것을 헌법 해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죠. 옛날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헌법센터를 갔었는데 네. 거기서 들은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네. 완성되는 게 아니다. 어허.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다. 누가 만들어가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거다. 아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기위한 해법. 2025년의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해법 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전 정치라는 거는 민주주의는 전 인내와 그 양보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검사 정치나 운동권 정치가
항상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검사 정치와 운동권 예, 정치?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최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네. 최선이다. 아하. 근데 최선을 추구하다 보면 늘 결과는 최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민주주의라는 건 좀 아쉽지만 음. 차선과 차악 중에서 고르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상대를 뭐 타도하거나 상대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정치 문화가 DNA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그 87년 이후에 쭉 축적해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 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것들이 이번에 아마 이 실패한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 헌법에 대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예, 뭐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예.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크게 한번 지난해 정치판을 정리해보고 올해 정치판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봤는데 일단 그제하고 어제 벌어진 일들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의하면서 사표 던졌고 참모들도 다 사표를 던졌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분들이 그 던지려고 그랬으면 그 전에 던졌어야 되고 비상겸을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정 질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 잡아야 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따라서 빨리 구인 체제를 확립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네, 임명하지 네.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이미 그 전에 권한대행은 이미 양곡법 등 그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해와라. 임명 보류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 내막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민주당이 2명,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명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천도 했고 청문회까지 끝났고 네. 뭐 이런 거니까 사실 다 임명하는 게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혼란은 있을 거예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탄핵 의결정적 수가 뭐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은 151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200석이다 이래서 이게 네.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그 의결정적수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또 이 새로운 또 헌법적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재를 좀 빠르게 좀 정상화시키는 게 불가피했다. 그런 생각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님들 뭐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뭐 1대1로 2명만 일단 여야 합의된 분만 한 거에서도 볼 수 양쪽에서 있었죠. 지금 다 욕먹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럴 지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당이 네. 탄핵이라는 방법을 쓰지 말고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가운데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청문회도 통과했고 국회 인준의결 다 끝났는데 예, 예. 행정부의 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음. 이렇게 해서 권한 침해당했다고 헌재로 가면 저는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텐데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그 정치 일정, 재판 일정 때문에 이걸 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도 굉장히 후다닥닥 했거든요. 그 전에 뭐 KBS 사장이나 뭐 방통위원장은 지나치게 길게 한 청문회인데 네. 이분들은 뭐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냈고 이러니까 급한 사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그 절차를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고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특히 여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번 봤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 편지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아 그래도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했던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편지를 어제 보냈어요. 이거는 박성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거기에 무슨 뭐 예외 조항도 두고 막 이랬던 네. 것이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된 거지 대통령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수사에 협조하라는 그 약간 그 압박성 음. 청구라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 논리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사 그 체포영장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 그거를 좀 막아달라 뭐 음. 이런 식의 그 편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안에서 계속 유튜브 보고 계시나 봐요. 근데 저 편지 저도 다 읽었는데 예. 저 편지에서 정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예. 그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뭐 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다 좋은데 그런 표현은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는 계속 써왔던 네. 거니까 네. 그 얘기를 그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음. 자유민주를 지켜달라는 뜻을 가진 분들이 음흠.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으로서 못했던 일을 예. 가장 권한이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못한 일을 네. 탄핵 소추된 내란숙의 피의자 신분으로 음. 싸워서 그걸 막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건 저는 그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하. 그거는 한다면 예. 합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권 침탈 세력이 있고 반국 세력이 있으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고 또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대목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가 왔습니다. 근데 박성민 대표가 이 코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이제 앞으로의 정치권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년 첫 여론조사, 언론기관들이 쭉 하게 되는 그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제 진짜로 언론사들에서 얼마나 여론조사를 했는지 쭉 봤더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체포에 대한 걸 묻는 것도 있고 당 지지율 묻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이 지표까지 소개하면서 개요까지 소개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흐름은 비슷하니까 어떤 걸 좀 소개해 볼까? 중앙일보 하나하고 경향신문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먼저 중앙일보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9, 30일 휴대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35% 1위, 2위 홍준표 8%, 3위 한동훈 6%, 김문수 오세훈 5%, 우원식 4%, 그리고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동률입니다. 2% 기록했습니다. 없다가 19%나 돼요. 자, 경향신문 조사로 갑니다.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28, 29일 9일 무작위 전화 면접. 1위 이재명 33, 2위 한동훈 7, 3위 김문수 오세훈 5, 4위 홍준표 4, 5위 김동연 조국 우원식 한덕수 2, 6위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1%, 그리고 없다가 31%나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어느 포인트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조사기관들이 이것 말고도 뭐 동아일보, 매경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후보들을 이렇게 섞어놓고 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그 민주당의 압도적 1위인 이재명 후보 대 음흠. 국민의힘 후보의 1대1 가상 대결. 아, 가상 대결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제 몇 개 신문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예.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 그거 좀 소개하고 갈까요, 예, 그러면? 그럴까요? 이게 경향신문 조사고요.
이재명 대 오세훈 48.7 대 21.9. 이재명 대 홍준표를 붙이면 47.6 대 20.5. 이재명 대 한동훈은 48 대 16.7. 이재명 대 이준석은 46.9 대 11.8. 이렇게 붙였네요. 예. 아, 이건 동아일보 조사군요. 동아일보 조사네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28, 29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사가 하나 매경이 네. 넥스트 리서치에다 한 거는 네. 이재명 44, 오세훈 30, 네. 이재명 47, 홍준표 28, 네. 이재명 46, 한동훈 23 음흠. 이런 조사가 있고요. 요거는 29에서 31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이것도 그다음에 역시 또 예. 아마 그 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사는 제가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삼자구도 조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삼자구도는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넣어서 한 조사, 예, 예. 이런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그 경쟁력 있느냐, 네. 이것이 조기 대선이 된다면 항상 그 당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동시에 찾는데 물론이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이게 딜레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후보를 더 찾게 되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정당이라는 건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조금 힘이 조금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죠. 예. 그 양자 대결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양자 양자 대결에서 눈에 띄는 후보가 있습니까? 일단 양자 대결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언론이 예. 요 직전까지는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예. 굉장히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었죠. 역시 오세훈, 홍준표가 이재명 대비 그 경쟁력이 가장 있는 것으로 조사가 좀 됐어요.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홍준표 시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약간 높게 그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아마 또 설날 앞두고 또 하겠죠. 그 사이에 이제 한 3주 정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있겠죠. 그러면 양자 대결 붙였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쪽으로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양자 대결을 보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요 정도에서는 누가 확 뛰는 후보가 물론 지금 민주당은 워낙 원탑이니까 뭐 한 명을 고정수로 놓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딱 보이는 후보가 있는 일단은 건 뭐 아닌 것 계속 지금 같아요. 상강이 뭐 그 상강은 딱 보였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거는 이제 다 예측해 왔던 것들이고 일단 모든 조사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약간 우위에 있는데 아직 그 의미를 둘 수는 없는 정도고 이재명 후보가 그 50% 넘어가는 조사는 거의 없고 40%대에 머물러 있어서 확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1월 설날 다시 한번 조정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국면 자체가 계엄과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과표집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과표집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국면에서 보수가 좀 이탈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설날 조사를 또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 일단 여기까지 본방송 하고요. 오늘 미니 댓글쇼 또 설맞이 설이 아니고 새해맞이 미니 댓글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일단 고맙습니다. 자, 본방송 정리하고요. 오늘 미니 댓글쇼를 잠깐 박성민 대표와 진행한 다음에 오늘은 경제 댓글쇼도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말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경제 댓글쇼로 넘길게요. 여론조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1월 1일 신년에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렇죠? 늘 나오는데 워낙 지금 시국이 막 전국이 뒤숭숭하고 시국이 술렁이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좀 묻힌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성민 대표 정치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셨을 것 같아서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튜브니까. 왜냐면은 라디오 공중파에서는 하나 여론조사 얘기할 때마다 막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지표가. 근데 유튜브는 괜찮으니까 좀 편하게 하세요. 예, 어느 부분 주목하면 돼요. 어느 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런 거 벌써 조기 대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뭐 기정사실로 얘기하느냐. 보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이 어떤 국면인데 지금 비상겸 선포하고 대선 탄핵했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옳고 그름은 얘기 안 하고 정치 공학적인 얘기만 하냐. 다 맞는 말이고 그 비판 다 옳은 얘기인데 또
제가 여기서 맡아서 하는 일은 하는 일이 그거고 그거세요. 분석이니까 제가 욕을 네. 먹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만약 치르게 되면 그게 몇 달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도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너무한 부탁인 예, 것 이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그 조사를 보실 땐 이건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조사가 쏟아질 텐데 뭐 네. 하지 말아도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언론사가. 해요. 계속 벌써 합니다. 이거 오늘 여러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몇 개 예. 나왔는지 몰라요. 예. 앞으로 더 나올 텐데 네. 첫째 여당과 야당의 후보를 섞어놓고 하는 조사가 매번 발표됩니다. 예. 쭉 여야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이런 조사는 제가 조사기관한테 왜 하느냐 이 조사를 제가 되게 아, 다 이거 하잖아요. 쭉 늘어놓고 하는 거. 이거 유튜브니까 제가 정말 하여튼 이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조사입니다. 이거. 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를 놓고 뽑는 거는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미국은 민주당 후보들 따로 조사하고 네. 공화당 후보 따로 조사하고 아,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간에 예. 가상 대결을 붙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약간 잘못하면은 이걸 뭐 밴드웨건 효과로 몰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후보군은 뭐 이재명, 뭐 김동연, 김부겸 쫙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 따로 조사하고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1등을 뽑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뽑고 쭉 해서 여기서도 1등 뽑아갖고 양자 대결 붙이는 예, 거. 뭐 1등을 붙이든지 아니면 1등, 2등까지 2등, 뭐 뭐 이렇게 2등, 2등 교차로 붙이든. 붙이든지 예, 그렇게 예. 하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각 당마다 마지막 본선 주자는 한 명이 될 테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야를 분리해서 조사하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데이터는 가상 대결이다. 예. 네, 가상 대결을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잘 동의하지 않지만 예. 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조사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 예. 어떻게 나왔다. 음, 전 샘플이 이렇게 구성됐다. 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캠페인 하다 보면 특정한 국면에서 과표집 구간이 발생해요. 과표집이라는 그걸 쉽게 거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보수 중도 진보가 있는데 예. 지금처럼 뭐 보수가 부끄럽다. 대통령이 뭐 계엄도 하고 탄핵도 하고 그럼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죠. 안 하면 끊어버리는구나. 아예 안 하면 그러면 특정한 그 정치 그 이념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이 잡힐 수 있잖아요. 특정한 정치 그럼 그게 민주당 과표집이구나. 지지자들이 예. 과대표집이 될 수 있고 예. 과소표집이 될 수 있고 예. 과표집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스타트는 공천을 무난하게 하는데 그럴 때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나고 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의 전망치가 올라가죠. 예, 왜? 그런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여진이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예.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 그래서 설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예, 설 조금 여론조사가 더, 또 있을 거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오늘 아까 매경에 나와 있는 조사를 보면 네.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붙여놓은 게 44대 30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1대1에서 1대1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44대 이재명 44, 이재명 대표 40. 오세훈 여기 예. 지금 화면 준비했네요. 저희가 이게 매경 조사군요. 이재명 44, 오세훈 30 양자 대결. 이재명 대 홍준표 하면 47대 28, 이재명 대 한동훈 46대 23. 요렇게. 저 트렌드가 지금 다 비슷한데 어떤 게 비슷하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대체적으로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조금 앞서고. 뭐 앞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도 한두 조사가 아니라 뭐 10개 20개가 다 저 트렌드를 나타낸다면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분이 일단 3강이고 저 외에 지금 그 뭐 안철수 의원이 네. 들어간 조사 네.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조사는 아직은 그 안철수 의원이 저 세 분을 넘는 경쟁력은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 세 분이
삼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게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에서 다 빠져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뭐 누구랑 딱 붙여서 이제 양자 대결로 간다 이렇게 딱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30, 28, 23.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재명 언론마다 다 이재명 후보 하나만 그냥 상수로 놓고 붙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주자들이 좀 이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격차가 크더라고요. 격차가 민주당 큰. 내에서 보면 예. 두 자리 숫자에 들어와 있는 분도 지금 잘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예. 이제 거기도 경선 스타트를 하면 음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조기 대선이 온다면 유일한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죠. 네,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돼서 사법 그건 우리가 리스크. 계속 얘기한 거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예.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적 의지라면 이재명 대표가 2심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을 때도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할 건지 아니면 그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제 출마할 수 없는 거면 대법원 선고와 상관없이 뭐 법정에서는 뭐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일정상 보면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이럴 텐데 그때 가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출렁이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2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독주로 이제 갈 것 같고 국민의힘은 네. 홍준표 시장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뭐 불려 나올 것 같고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지금 저런 결과를 보긴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지지자들이. 어제 정광재 대변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어제 저희 세 분 정치인 놓고 토론했어요. 강유정, 정광재, 천하람 이렇게 3당의 정치인 모셔놓고 신년 토론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그러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르면 민심이 부르면 나오지 그냥 나올 것 같진 않다. 다만 뜨겁게 반응이 있으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나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과하든 뭐 특검이 통과되든 탄핵이 통과되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정책 자살이 될 거다. 이건 급락할 거다. 김건희 특검 뭐 이거 예, 그 말씀하시는 뭐가 거예요? 되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못 읽었다면 역시 그 판단에 미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출마한다면 그렇게 민심이 이제 한동훈이 나가서 이길 수 있으니까 불러낸다. 이 일은 지금 오늘도 데이터에서 보면 알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네. 다 탄핵 찬성파는 아니다. 그 반대파들은 아니다. 네. 탄핵 찬성한 분들도 많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얘기가 나왔을 때 제 눈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거 같거든요. 근데 관령 비대위와 혁신 비대위 주장이 엇갈렸는데 관령 비대위 주장한 분들은 탄핵 반대파들이고 혁신형은 탄핵 찬성파들이고 여기는 뭐 친윤 원내 중진들이고 여기는 뭐 친한 원내 소장파들 중심이라면 2010년 17년 그 자유한국당 대선 2018년 또 지방선거 2020년 미래통합당으로 총선 3연패하던 시절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들이나 뭐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고 여기에 그 노선은 뭐냐면 자유우파 결집론입니다. 반대 혁신형은 그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사면서 승리를 했고 이때 지도부가 여기는 김종인,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죠. 관령은 뭐 홍준표, 황교안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노선은 중도 외연 확장론입니다. 그렇죠. 당내 후보를 뽑을 때 당대표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당심 위주로 하자 하는 게 관령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고 여기는 민심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포함한 그
관련 비대위 주장자들이고 혁신형 비대위는 역시 레거시 미디어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련 비대위를 지지했던 분들은 좀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친윤 중진들이고 그렇죠. 이쪽에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분은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강타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 시장일 것 같고 이쪽에 그 탄핵 반대파들 네. 그 거기서 최강자는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일 것 같아요. 아. 그분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 다 내쫓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내쫓으라고 내가- SNS 썼어요. 그렇게도 뭐 얘기했던 분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이번에 그 연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대 오세훈, 오세훈 대 홍준표의 그 경선 구도로 이 경선 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 그게 룰이. 잡혀는 가는 것 같고 음. 한동훈 대표는 저 사이에서 그 공간이 있을까? 그러나 이제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했던 정당이다. 그리고 미래로 가고 중도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다만 한동훈이 증명해야 될 것은 뭐 당심도 당심이지만 민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와야 힘을 받을 건데 어제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조금 근데 계속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서 액션을 하는 게 없으니까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확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계속 뭐가 보이고 뭐 말도 SNS도 하고 얼굴도 나오고 이래야지 여론조사에 잡히잖아요. 그래도 뭐 한동훈 대표는 잊히지는 않겠죠. 음. 잊혀지지는 않고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겠죠. 나온다면 또 뭐 던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 그래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경선 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상강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2025년 정치판 전망하는 데 있어서 탄핵 어떻게 될 거냐. 탄핵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 두 달 만에 조기 대선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다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60일 안에 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를 하지도 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선이 이르면 봄에 치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이야기는 이제 곧 하게 될 거고요. 계속 하는 뭐 순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어제 쫙 했습니다. 그 결과들 뭐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경제 댓글쇼 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럴 때는 오히려 커피도 좀 나누고 이렇게 정이 오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요? 얼른 커피. 보시면서 새해 커피 석 잔 돌려주십시오. 꿀단지 이렇게 얼른 경제 댓글쇼 팀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이거 갑자기 해가고 내가 이 커피 주는 것도 까먹었어요. 이게 한 주 안 나왔더니 그것도 까먹었네. 얼른 하셔야지. 저기 지금 경제 댓글쇼 팀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예, 멜런님 커피 주세요. 그냥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커피 주세요. 멜런님 한 잔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또 스타벅스입니다. 저 대신 좀 해주세요. 전 잘 안 보이는데 한 잔 더. 그러면 여기 김간우님 드릴게요. 박 네. 대표님 저 국가고시 준비 중인데 저 주세요 그랬으니까 저 드릴게요. 국가고시 뭐 준비하실까? 잘하세요. 예. 저는 추성우님 드릴게요. 박 대표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추성우님 한 잔 드리고 한 잔 더 드립니다. 신년 특집. 물음표 3개의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입니다. 물음표 3개. 우유빛깔 박성민. 솔직히 우유빛깔은 아니다. 우유빛깔은 아닌데. 우유빛깔은 아닌데 새해니까 기분 좋으시라고 음. 드리면서 여러분 우울한 요즘이고 국가적으로 좀 슬픈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만 그래도 힘내시면서 새해 밝게 시작하십시오. 박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얼른 경제 댓글쇼 팀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요거 닫고요. 경제 댓글쇼 찾아 들어가 주세요. 거기 하트피디랑 박정호 교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 새해 경제 얘기 함께 하세요. 우리는 화면 보면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